됐으니까 우리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3쪽. 거기 밑에 보면은 분자의 극성과 물질의 성질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대전체의 영역. 대전체가 뭘까? 대전체. 전류가 흐르는. 그러니까 전기 띠는 물체. 전기 띠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실험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뷰렛이 있어요. 뷰렛은 스포이드 알지? 스포이드에서 위에 고무를 제거한 거. 그러니까 유리관만 있는 게 뷰렛이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액체를 이렇게 넣어두면은 중력 때문에 어떻게 돼? 내려가요. 이렇게 또로록 떨어져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맨 처음에 실험은 여기다가 물을 넣었대요. 물. 자, 물은 극성 분자일까 무극성 분자일까? 네? 물 H2O잖아. 많이 했잖아. 산소가 중심 원자고 원자과 전자가 6개 그리고 수소가 공유 결합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전기 운송도가 누가 더 커? 산소가 더 크니까 얘가 델타 마이너스 수소가 어떻게 돼? 델타 플러스 그지? 그렇게 되고 이거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대칭이야? 비대칭이죠. 이거 구분형이잖아. 구분형이니까 선생님 여기 가운데로 보면 대칭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은 수소들이 아래쪽으로 쏠려져 있죠. 그죠? 그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이니까 극이 어떻게 돼?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극성분자죠. 극성분자. 자, 극을 띄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뷰렛에서 물이 또로록 이렇게 떨어질 때 이쪽에다가 플러스 전기 띠는 대전체를 근처로 가져갔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되냐면 끌려가요. 얘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선이 두 개라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끌려가요. 이러면서 떨어져. 왜 그럴까? 물이 극이 있지. 그럼 플러스 대전체를 근처로 가져가면은 마이너스 띄는 애가 산소지. 산소 맞아? 그럼 산소 쪽이 얘랑 달라붙으려고 이런 식으로 요 물 분자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물 분자가 배열을 하면서 요 큰 게 산소야. 조그만 게 수소고. 그럼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 성질이 있으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끌려가면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서 달라붙으려고 해요. 이해됐나? 그러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겠다. 자, 똑같이 뷰렛에 물을 넣었어요. 자, 똑같이 물을 넣고 쪼르르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전기 띠는 어떤 물체를 근처로 가져갔대요. 그럼 물줄기가 어떻게 될까? 1번은 왼쪽으로 간다, 2번은 가운데로 떨어진다, 3번은 끌려간다. 끌려가? 네. 플러스 대전체 가져왔더니 끌려왔잖아.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가 밀려나지 않을까? 수소 있죠. 그렇지. 끌려와요.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가. 끌려가는데 요 안에 물 분자의 모습을 보면은 모습이 좀 다르죠.
물 분자에서 수소가 델타 플러스 성질이 있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대전체하고 달라붙으려고 여기 수소 쪽이 오른쪽으로 향하면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 갖다 댔더니 끌려왔다? 그럼 마이너스 갖다 대면 밀려나지 않냐? 그렇게 답하면 안 돼. 원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여기다가 액체 중에 사야마탄소라는 액체가 있어요. 사야마탄소 화학 시간이 사야마탄소 CCl. CCl 뭐다 그러니까 여기다 그리자. CCl4 염소가 4개죠. 그래서 사염화탄소인데 그럼 탄소가 중심 원자일 거야. 그리고 염소가 4개가 붙었는데 이제 뭐 할 줄 아니까 그냥 바로 그릴게.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거 모양 무슨 모양일까? 모양 무슨 모양일까? 정사면체. 정사면체죠. 정사면체면은 대칭 구조지. 네. 그럼 얘도 염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염소가 델타 마이너스, 탄소가 델타 플러스,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메테인 같이 정사면체 꼭지점의 원소가 다 똑같지, 그치? 네. 그럼 정사면체니까 극이 상쇄돼서 분자는 어떻게 돼? 무극성. 무극성 분자. 그럼 여기다가 사야마탄소라는 액체가 또르르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여기다가 플러스 대전체 근처로 가져가면 이 사야마탄소라는 액체 끌려올까 안 끌려올까? 안 끌려오죠. 극이 없잖아, 그치? 극을 안 띄잖아.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 갖다 대도 어떻게 될까? 끌려와 안 끌려와? 끌려와 안 끌려와? 안 끌려오겠지? 맞아? 뭐 세고 있어 이렇게? 염소 원자가 소수 벽지세. 17번. 17번. 네, 17번이니까 7개잖아. 그래서? 네? 네네.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나 모자르니까 이렇게 공결합하지. 네? 자, 여기서 이렇게 극성 분자는 대전체에 어떻게 된다? 끌려간다. 플러스 대전체나 마이너스 대전체나 둘 다 끌려간다. 근데 무극성 분자는 극이 상쇄됐기 때문에 얘는 끌려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전기장에서 분자 배열 이렇게 나오네. 전기장. 이거 뭐 너무 쉽다. 전기장이 뭐냐면 전기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야. 자, 여기에 선생님이 이쪽에 플러스 극, 이쪽에 마이너스 극.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너는 자기장하고 똑같아. 이거 물리에서 나오는데 자기장은 자석, N극하고 S극이 있으면 자기장은 어떻게 되지?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 S극으로 가지. 그럼 전기장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있으면 눈에 안 보이지만 전기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그거 이제 나중에 물리 배울 때 한 번 할 거야. 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염화수소 아까 나왔던 거. 얘 극성이니까 무극성 문제다.
극성이죠. 수소랑 염소랑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지만 공유결합하고 있는데 전기음성도가 염소가 크니까 얘가 델타 마이너스, 수소가 델타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대칭이 아니죠. 선용이긴 하지만 대칭이 아닌 비대칭이니까 얘는 극성 분자예요. 자, 그럼 염화수소 기체를 이 전기장 사이에 두면은 수소가 어때? 델타 플러스 T잖아. 그럼 얘가 어느 쪽으로 향할까?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겠죠. 이렇게 델타 플러스 T는 애가 마이너스 쪽, 그다음에 델타 마이너스 T는 애가 어디?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향하겠죠. 요 안에 기체들이 이렇게 다 늘어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늘어서게 돼요. 그런데 자, 이렇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수소 분자를 갖다 놨어요. 수소 분자는 똑같은 원소 수소끼리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띈다 안 띈다? 안 띄죠. 전기 형성도 차이가 없으니까 이거 무극성 분자예요. 그럼 얘는 전기장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지 않겠죠. 누가 뭐 끌려가고 그러진 않겠지.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수소 분자가 어떻게 돼? 지 마음대로 불규칙하게 그렇게 배열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끌려가지 않아서. 됐니? 네, 쉬운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103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조금 어려운데 한번 지울게요. 선생님이 글씨나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전기장은 네. 조금 더 주세요. 저 아직 어? 없어가지고. 사진 찍을 동안 써? 그림 너무 예쁘게 안 그려도 돼. 응? 그리고 못 쓴 거는 선생님 사진 찍어서 보내주니까 집에 가서 좀 보고 비슷한 놔뒀다가 일단 필기하는 것도 좋지만 필기가 우선은 아니니까 내용 듣는 게 우선이니까 문제 다 되면 얘기하세요. 됐어요. 됐어요? 자, 뒷장에 용해성. 용해가 뭐지, 용해? 녹는 거. 어떤 액체, 어떤 물질이 녹는 거를 용해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네 중학교 때 용해도 배웠잖아. 2학년 때면 나오죠. 뭐 소금이 물에 녹았다? 그러면 소금이 용해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네. 자, 세 번째 용해성이라고 하죠. 용해성. 별로부터 적어주면은 극성 물질은 극성 분자하고 잘 섞이고 극성 분자. 똑같이 쓴 거야. 그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하고 잘 섞이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하고 잘 섞여. 그래서 니네 용질 용매 그런 거 기억나나?
만약에 소금을 물에 탔어요. 그럼 뭐가 되니? 소금. 요것도 알아? 소금을 되는데 소금같이 너네 녹는 물질을 뭐라 그러지? 용매. 용질이죠. 가지. 물과 같이 녹이는 물. 저게 용매. 요게 용매. 그래서 용질하고 용매가 섞이는 현상이 뭐야? 용해. 섞여서 만들어진 액체가 뭐지? 용해. 이렇게 되죠. 응?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극성, 예를 들어서 용질이 극성 용매에 녹는다 그러면 잘 섞여요. 그리고 무극성 용질이 무극성 용매에 섞인다 그러면 잘 섞여요. 그러니까 끼리끼리로 가. 끼리끼리.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에 잘 녹는다, 안 녹는다? 잘 안 녹아요. 뭐 대표적으로 책에 뭐 얘기가 나와 있나? 물에 염화나트륨 녹이는 거. 자, 여기에서 요 녹이는 거 염화나트륨 맞아? 염화나트륨. 그다음에 물. 물은 알지? 극성 분자죠. 누가 델타 플러스? 누가 델타 플러스? 수소. 수소가 델타 플러스. 산소가. 그림 안 그려도 알잖아 이제. 정경도 얘가 크니까. 염화나트륨.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지.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결합한 물질인데 이 이온 결합 물질도 일종의 극성 분자야. 왜 그러냐면 전기 음성도가 나트륨하고 염소 중에 누가 더 클까? 염소가 더 크죠. 그러면 전자를 염소 쪽으로 끌고 가는데 나트륨하고 염소가 전기 음성도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나트륨에 있던 전자를 완전히 뺏어가 버리는 거야. 자기가 끌고 오다 못해 완전히 뺏어오는 거야. 네? 그래서 완전히 뺏어가서 마이너스, 얘는 뺏겼으니까 플러스. 이것도 일종의 극성 분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조로 그려볼까요? 선생님이 그림을 약간 크게 그리면 너네도 크게 그리셔야 돼요. 뭐 그릴 게 있으니까. 자, 여기에 선생님이 소금, 염화나트륨을 넣었어요. 염화나트륨은 우리가 배웠듯이 이온결합 물질, 고체예요. 자, 소금을 이렇게 넣는데 물이 있어요. 그러면 소금이 물에 녹잖아요. 녹는다라는 거는 이 이온들을, 즉 극성 분자를 물이 둘러싸면서 수화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수화가 물화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앞에서 한번 선생님 가르쳐 줬을 텐데 나트륨 이온은 어떻게 돼? 나트륨 이온을 물이 둘러싸요. 뜯어내서 둘러싸는데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띄는 애가 누구니? 산소죠. 그럼 산소 쪽이 이렇게 달라붙어요. 산소가 크기가 크죠? 산소 쪽이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나트륨 이온을 둘러싸면서 이렇게 물 속에 뜯어내게 돼요. 이게 이제 녹는 거죠. 그럼 염화 이온은 어떻게 될까? 염화 이온은 음이온 마이너스 띄니까 물 중에서 누가? 플러스 띄는 누가? 수소 쪽이 어떻게 돼? 이렇게 달라붙죠. 달라붙으면서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싸게 돼요. 이런 식으로. 둘러싸면서 물 분자가 둘러싸면서 물 속에 이렇게 뜯어내면서 녹이게 돼요. 그래서 극성 분자도 극이 있고, 그러니까 극성 용질도 극이 있고, 극성 용매도 극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극 있는 것들, 극성끼리는 어떻게 됩니까? 잘 섞인다. 잘 섞인다. 그리고 나는 암모니아가 있어. 암모니아는 극성일까, 무극성?
아까 기억나나? 암모니아. 잠시만요. 무극성 아니에요? 암모니아. 아니에요. 극성이에요. 극성. 그거 삼각불이라고. 그래. 기억났어? 네. NH3 요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있잖아. 삼각불령. 대칭이 아니니까 극이 상쇄가 안 되죠. 네. 아래쪽으로 이게 쏠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극성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왜? 물이 극성인데? 얘도 극성인데? 잘 녹지, 그치? 암모니아는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그래서 너네 교실에 만약에 암모니아 기체가 있어. 예? 그 여기 샤워기 가지고 이렇게 공기 중으로 뿌리면은 공기 중에 암모니아가 물에 싹 녹아서 떨어져요. 되게 잘 녹아요. 그러면 무극성은 또 무극성끼리 잘 섞이는데. 자, 무극성 용질 뭐 할까 우리? 뭐 할까요? 뭐 메테인 할까요? 네. 메테인. 메테인은 아까 모양이 무슨 모양이었지? 기억나나? 정사면. 그렇지, 정사면체. 대칭이니까 극이 사라진다 그랬지. 그래서 무극성 분자예요. 메테인 기체를 예를 들어서 사유마탄소. 사유마탄소 요것도 정사면체. 대칭 모양이었죠. 무극성이야. 그럼 얘네들끼리 서로 어떻게 된다? 잘 섞여요. 상태까지 표시해줄게. 얘는 고체고 얘는 뭐야? 액체죠. 메테인은 기체고 얘는 뭐야? 액체죠. 그래서 메테인이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드릴게. 여기 CH4 메테인이 있다 그러면 사유마탄소가 얘를 이렇게 둘러싸면서 얘를 물속으로 잘 녹여요. 근데 얘네들은 극은 없지, 그치? 얘도 극이 없지, 그치? 그냥 극 없는 것끼리 그냥 섞이는 거야. 그럼 여기에도 또 뭐가 있어? 막 메테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 사유마탄소가 뭐 이렇게 있고, 극이 없으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건 아니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섞이는 거예요, 이렇게. 극 없는 것끼리. 나중에 화학을 좀 더 심화 있게 배우면은 나중에 이제 화학을 좀 깊이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질량이 있으니까 질량이 있는 입자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기적인 힘은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닌데 그래서 중성 입자끼리 막 섞이면서 이렇게 잘 녹아요. 암모니아는 극성 분자야. 암모니아를 사야마탄소에 녹이려면 잘 녹을까? 잘 녹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잘 녹는다. 하영이는 학교에서 어떤 끼리끼리는 거야?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어떻게 얌전한 친구들끼리 놀아? 아니면 막 자기하고 성격이 맞는 친구들이 있지, 그치? 현재도 마찬가지일 거고 성격이 맞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고등학교 어떻게 해? 잠깐 배정 됐었나? 아직 안 됐나? 저는 됐어요. 됐고 어떻게 아직 다른 친구는 모르지? 같이 배정된 거. 월촌에서 많이 갔죠. 양정고는 미달이 나가지고 다 나왔어요. 자기하고 친한 친구들이 좀 많이 가면 더 좋을 텐데, 그치? 그래요. 또 고등학교 가서 새로 사귀고 하면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얘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 중에 누가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높은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녹는 점과 끓는 점. 녹인다는 건 뭐야? 이건 다 알지. 고체가 어떻게 되나? 액체로 녹을 때 온도가 녹는 점이지. 그 다음에 끓는다는 거는 액체가 뭐야? 기체가 될 때 온도를 얘기하죠. 근데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웠는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는 입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셀까 낮을까? 다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그 입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센 거야, 약한 센 거예요. 센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체, 액체, 기체 배웠잖아. 고체는 어때? 입자가 다닥다닥 붙어있지. 아니? 왜? 입자 사이에 인력이 어때서? 강해서. 근데 얘를 액체로 녹이려고 해. 액체는 약간 자유롭게 움직이지. 그럼 액체로 녹인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입자 사이에 인력을 어떻게 한다? 끊어주면서 얘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인력을, 입자 사이의 인력을 끊으려면은 열을 어떻게 해? 가해주면 이 입자가 에너지가 더 커지면서 움직이다가 끊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액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될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 말해도 키만 크잖아. 그래갖고 옛날에 저기 뭐야 어떤 학원 수업하는데 선생님 바깥에서 선생님 봤어요 그러는 거야. 수업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수업 왜 웃어? 뭔가 유치가 돼? 선생님 봤어요. 그래? 선생님 수업했는데 어떻게 봤어? 그랬더니 바깥에 있던데요. 그 행사 같은 거 하면은 그 바람 풍선 알지? 예. 이게 키 커가지고 막 이렇게 바람 가지고 움직이. 아휴, 근데 그 녀석을 내가 어떻게 했을까? 때렸어요. 설마 때렸겠니? 그래? 그렇구나. 그 옛날에 또 에버랜드를 갔는데 에버랜드 가면 그 야외잖아. 네. 야외에 보면은 이렇게 사다리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장대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삐에로 분장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 네. 키 크잖아. 그 애들이 막 삐에로가 가끔 저쪽에서 돌아다니면 막 애들이 재밌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거든. 근데 선생님이 화장실 갔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애들이 막 저쪽에서 막 달려와. 선생님이 키가 크니까 몰라. 얼굴은 되게 좋은데. 근데 키 몇이세요? 190. 90인데. 아니 그래도 뭐 왕창 큰 건 아니지. 왕창 큰 건. 그런 일들이 있어요. 키 크면 좋을 것 같지만 놀림도 당하고 어디 갔다가 머리 많이 부딪히고 버스 내릴 때도 많이 부딪히고. 키 크면 좋은가? 근데 진짜 180이 생각보다 작아요. 윤재가 지금 180 가까이 되지? 예. 몇 센치? 저번에 쟀을 때 179점 몇이었거든요. 그럼 사자같이 다 크면은 아직 더 잘하는 시기니까. 그죠. 한 2m 되면 좋은데. 뭐 2m 넘었지. 선생님 생각에는 잘하면 190까지 아니면 180 한 중반까지는 크겠다. 그치? 근데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이. 그래도 몸집도 좋고 좋잖아. 아니 얼굴이 얼굴이 커. 너무 커요. 그럼 얼굴이 크면은 어깨를 좀 근육을 단련시켜야 돼. 그럼 어깨가 넓어지면 어떻게 돼? 얼굴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지. 키가 크니까 얼굴이 그렇게 좀 크더라도 괜찮아요. 등신 알아요? 등신? 네. 몇 등신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얼굴 가지고서 몸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몇 등신 정도 되니? 한 3등신 되지 않아? 하나, 둘, 셋, 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팔다리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 그지? 서양 사람들이 이제 막 6등신, 7등신 막 이렇게. 근데 그래요. 키 큰 사람들은 모르겠다. 또 더 얘기하면 또 자랑하는 거 같고. 우리 키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럼 또 욕하겠지. 네, 작은 거보다는 낫겠지. 자, 뭐 얘기하다가 그래서 봐봐. 이거 그 액체를 어떻게 해? 가열하면 어떻게 돼? 얘네 사이에도 인력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 가열하면은 액체 입자들이 인력이래.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니까 요 인력을 끊고서 어떻게 돼? 막 날아가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녹는 점하고 끓는 점에 영향 주는 거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에요. 그러면 무극성 분자하고
아니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 중에 입자 사이의 인력이 누가 더 크겠니? 누가 인력이 더 클까? 극성 분자. 극성이죠. 왜? 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뭐 델타 플러스고 얘가 델타 마이너스 극을 띄고 있단 말이야. 그럼 옆에 똑같은 분자가 있으면은 얘가 어떻게 돼?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극을 띄고 있잖아. 그럼 요 마이너스 띄는 애랑 플러스 띄는 애 사이의 인력이 어떻게? 이거 강하겠죠. 그지? 인력이 강해. 근데 무극성 분자. 그게 없잖아. 그럼 요 사이에 인력이 있긴 있지만 인력이 어떨까? 약하겠지. 그지?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극성 분자가 입자 사이에 인력이 크니까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어떻다?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무슨 예가 나왔니? 물하고 메테인이 나왔네. 극성 분자 중에 대표적으로 물이 나왔고요. 물은 H2O.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 중에 메테인이 나왔는데 메테인은 CH2O. 그럼 얘가 알다시피 비대칭이니까 극이 어떻게 됐다? 살아있죠? 그치? 그리고 메테인은 정사면체 대칭이 돼버리지. 그래서 극이 사라져서 무극성 분자죠. 그랬더니 거기 봤더니 얘네들의 녹는 점하고 끓는 점 누가 녹니? 응? 물은 알죠? 물은 몇 도에서 녹아? 0도에서 녹고 몇 도에서 끓어? 100도에서 끓죠? 메테인은 외울 필요 없어요. 선생님도 못 외워. 영하 183도에서 녹는데요. 그리고 끓는 점은 몇 도래? 영하 161도래요. 그럼 이거 어때? 녹는 점, 끓는 점은 누가 다 높아? 극성 분자가 다 높은 거지, 그치? 인력이 세서 그렇죠. 그리고 요 입자 사이의 인력이 질량, 분자량에도 영향을 줘요. 너네 이렇게 질량이 작은 분자가 있고요. 질량이 작은 분자가 있고 질량이 이렇게 큰 분자가 있을 때 질량 큰 게 끌어당기는 인력이 강해요. 그래서 너네 분자량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요게 이제 성립을 하려면 분자량이 어떻게 될 때? 비슷할 때. 그러니까 분자의 질량이 비슷할 때는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는 인력이 커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그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물 분자량 얼마일까? 1짜리가 2개, 16짜리 하나니까 18이죠. 얘가 분자량이 18이지. 메테인은 12짜리 하나랑 1짜리 4개니까 16이죠. 분자량 비슷하지, 그치? 비슷할 때 극성 분자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더라. 네? 그런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거기 맨 밑에 보면은 뭐 분자의 극성 분자를 이용하는 예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세요. 이런 거 문제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우리 생활에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오른쪽 탐구 한번 볼까? 탐구도 너네 과학에서 중요하니까 탐구 한번 보자. 여기 그림 위에 거 한번 보세요. 위에 거는 뷰렛이라고 해서 뷰렛은 요거 꼭지를 열면은 그 안에 있는 액체가 쪼르륵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물이 떨어지고 있대. 물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이죠. 극성 분자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고무풍선이 있는데 고무풍선을 털가죽으로 문질러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대전이요. 정전기. 근데 고무하고 털가죽하고 이렇게 문지르면 털가죽이 플러스 띄고 고무가 마이너스 띄는 말이야. 그러면 물줄기가 이렇게 떨어져 떨어질 때 풍선 마이너스 대전체를 근처로 가져가는 거야. 네? 그럼 물줄기가 어떻게 될까? 끌려가겠죠. 네? 끌려가겠죠. 수소 쪽이 그지? 델타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밑에 실험은 헥세인이라고 있어. 헥세인은 이게 모양이 헥세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에다 쓸까? 참고 삼아서 헥세인이 분자가 이렇게 정육각형으로 돼 있어. 요게 꼭지점들에 탄소들이 이렇게 있고 탄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탄소가 공유결합 몇 개 해야 되니? 4개. 4개 해야 되지? 그럼 지금 공유결합 몇 개 했어? 탄소가 2개 했잖아, 그치? 네. 그럼 이쪽 자리에 수소가 이렇게 2개씩 붙어. 네? 그러면 탄소가 6개에 수소가 몇 개 될까? 12개. 12개 되겠죠. 2개씩 붙으니까, 그치? 이게 헥세인인데 지금 모양을 딱 보니까 잠깐만, 14개인가? 수소가? 왜요? 책이 잠깐만. 네. 핵심 14개라는데요. 이게 헥세인이 그 이성질체라고 해서 또 있어. 그게 종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헥세인인데, 응? 네. 이게 아무튼 요런 잠깐만 이걸 나눠서 했나? 이거를 책에서 나눠서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리 모양, 이런 걸 고리 모양이라는 거예요. 반지꼬리 같이. 요게 이제 사이클로 헥세인들 해가지고 이렇게 뺑 둘러가면서 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헥세인인데 요게 일반적인 헥세인이에요. 그리고 얘가 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봐봐잉. 탄소가 몇 개짜리야? 이거 설명 자세히 할까 하면 이거 너무 둘, 넷, 다섯, 여섯. 그러면 탄소가 공유결합 몇 개 해야 돼? 응? 네 개 해야 되죠? 네. 그럼 이 자리에 수소가 붙나? 이래서 양옆으로 하나씩. 그러면 탄소가 6개에다가 수소가 몇 개가 되니? 14개. 14개. 이렇게 직선형, 사슬 모양으로 된 게 요게 노멀 헥세인이라서 요게 헥세인이고 이렇게 고리 모양하고 있는 거는 사이클로 헥세인이라서 요것도 어차피 탄소가 6개짜리거든. 그럼 얘는 12요. 근데 얘나 지금 구조를 보니까 이거 대칭일까 비대칭일까? 대칭이죠. 얘 어때? 대칭. 얘도 어때? 대칭. 네? 그래서 얘는 좀 무극성이라고. 그러면 헥세인하고 물하고 이렇게 같이 거기 용기에다가 담았어, 그렇지? 네? 그럼 얘네 섞일까 안 섞일까? 안 섞여요. 안 섞이죠. 물은 극성 분자고 헥세인은 무극성 분자니까 섞이지 않죠. 그래서 물하고 기름 같이 이렇게 층을 이뤄요. 근데 물이 밑에 있는 걸로 봐서 물이 밀도가 좀 더 크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황산구리를 탔대요. 황산구리는 어때? 산소랑 가면 아니 황산구리. 신유였어. 그래 요거. 얘는 뭐야? 이온결합 물질이지? 네. 양이온. 그럼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헥세인에는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아요. 안 녹죠. 쟤는 무극성이니까. 그럼 어디에 녹아? 물에 녹죠. 그 중에서 너네 요 구리 이온이 통합과학에서도 배웠듯이 얘네 색깔이 있죠. 녹으면 무슨 색깔? 그치? 파란색, 푸른색.
그래서 이 황산구리가 녹아서 푸른색이 되는데 구리 이온 때문에 지금 헥세인이 푸른색으로 바뀌었어? 물이 푸른색으로 바뀌었어? 물이 바뀌었죠. 맞니? 네. 왜? 물은 극성이니까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을 녹일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하고 있니? 그럼 헥세인은 무극성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 녹아 안 녹아? 안 녹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아이오딘을 보게 돼. 아이오딘이 이게 고체인데 이거 무슨 색깔인지 아니? 아이오딘? 은색. 아니 이거 보라색으로 돼요. 보라색. 아, 보라색으로 되는데 얘는 극성이니까 무극성이니까? 무극성입니다. 무극성이죠. 똑같은 게 둘이 붙어있잖아. 그치? 그 무극성이니까 물에 녹을까 헥세인에 녹을까? 엑세이. 그치? 헥세인에 녹아서 헥세인이 보라색으로 바뀐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네. 뭐 그런 실험이에요. 그런 실험이니까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뒷장에 뭐냐 문제가 나오나요? 이해했는지 아까 1, 2번 풀어봤었죠? 3, 4, 5번 한번 풀어볼까요? 시간 조금 줄게요. 3, 4,